자, 지금부터 이제 목도리를 서로 연결을 해줄 텐데요. 연결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돗바늘을 사용할 거예요. 돗바늘을 사용할 거고요. 돗바늘은 귀가 커서 이렇게 조금 두꺼운 털실도 잘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해보게끔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작은 바늘 귀에 실을 집어 넣을 수 있는지 결국 눈과 손이 잘 협응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털실은 보시면 이렇게 끝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넣으려고 하면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털실을 넣을 때는 바늘을 손으로 잘 잡으시고 털실을 반으로 먼저 대고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늘을 빼고 이렇게 납작하고 끝이 잘 모아진 상태에서 바늘을 위에 대고 살살살살 비벼주시면 쉽게 들어갑니다. 이 꿰매는 털실의 길이는 일단 양쪽 끝을 동일하게 맞춰주시고요. 내가 준비한 목도리의 길이만큼 맞춰서 똑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길이부터 이 끝쪽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한 10cm 정도만 길게 해서 털실을 잘라주세요. 털실을 묶을 때는 끝부분 매듭 짓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좋고요. 이 실과 바늘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놓고 꽉 잡아주세요.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긴 실을 바늘에 한 바퀴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늘을 위아래로 쭉 빼주시면 끝에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 매듭 꼬리는 이렇게 길게 남아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기 저희가 미리 따놓은 두 가지 실을 엮어줄 텐데요. 사실 둘 중에 한 가지 색 털실을 이용을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조금 보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연두색을 사용했어요. 근데 실제로 하실 때는 빨간색 실이나 노란색 실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쪽에 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먼저 실을 한번 꽂아줍니다. 이렇게 이쪽 따여 있는 부분에서 이 실이 있는 쪽으로 한번 쭉 빼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손으로 이 매듭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보이지 않고 딸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자세하게 보시면 제가 아까 이게 규칙적으로 잘 따여져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 실을 조금 벌려보시면 가운데 가로로 된 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벌려보면 가로로 된 실이 보이시죠? 이 가로로 된 실을 왔다 갔다 번갈아 하면서 따주실 거기 때문에 이 가로로 된 무늬가 잘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아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노란색에도 가로가 있는지 확인해 줄게요. 여기 가로실, 또 가로실, 벌리니까 가로실이 나오죠? 자, 그러면 가로실에다 한번 연결을 해줘 볼게요. 가로실에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됩니다. 나중에 얘는 조금 당기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실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가로를 번갈아 가면서 떠줄게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하기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두세 개 정도 건너뛰고 위에 있는 가로실 보이시죠? 가로실의 아래에서 위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묶인 모양이 될 거예요. 또 노란색 실에서도 얘를 기준으로 2개 정도 위에 있는 가로실을 찾아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나중에 실을 잡아당기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나중에 이러한 모양으로 귀마개가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살짝 벌려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 바느질 과정을 시키면 진짜 야무지게 이걸 팡팡 당기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세게 당기게 되면 아무래도 실이라서 얘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편안하게 너무 당기지 않게 왔다 갔다 느슨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실을 조금씩 정리해주면서 하시면 나중에 조금 더 예쁘게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거의 끝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은 제가 빨간색에서 이 실이 끝이 났는데요. 이럴 때는 노란색에 매듭 쪽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빨간색 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해서 서로 고정이 될 수 있게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실이 조금 짧게 남긴 했는데 요거는 다시 안쪽으로 서로 묶어서 안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빼서 서로 한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이 실이 조금 듬성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안쪽으로 일단 한번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당겨서 잘라줄게요. 한 번, 두 번을 묶고 잘라서 당겨주면 매듭이 안으로 숨겠죠? 이렇게 바느질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옆에 초록색도 같이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같은 색깔로 해주시면 안에 보이는 색깔을 더 자연스럽게 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색 중에 한 가지 색을 사용해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거를 엮어줄 때도 마찬가지로 실을 아까처럼 돗바늘을 끼우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길이는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색인 실을 사용해서 한번 묶어볼게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바늘을 꽂아줍니다.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색을 사용하긴 했지만 훨씬 같은 색깔 안에 있으니까 매듭이 바깥쪽으로 지금 튀어나와 있는데도 티가 잘 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안쪽으로 손이랑 실을 이렇게 잘 만져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 바깥쪽에 있는 가로선을 찾아서 또 같이 엮어주도록 할게요. 가능한 끝을 엮을 때는 밑에 있는 거를 찾아서 엮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가로실을 찾아서 묶어주시고 초록색의 가로실을 찾아서 다시 노란색에서도 가로선을 찾아주세요.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역시나 마지막까지 가로선을 똑같이 찾아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거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매듭 쪽으로 한번 넣었다가 다시 초록색 밑에 끈이 나온 쪽에서 밑에서 위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무리 하실 때는 지금 이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듬성듬성한 쪽으로 넣어주시고 당겨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손으로 살짝살짝 당겨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세 줄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했던 거는 이렇게 속을 벌리면 다른 색깔 실이 보이는데 여기는 같은 색깔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벌려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이 끝부분 끈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세 줄로 서로 따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혼자서 그냥 따키를 진행하면 얘가 줄줄줄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 끝을 이렇게 손으로 꼭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끝부분은 조금 이렇게 모으듯이 처음에 따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따키 같은 경우는 손놀림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따키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진행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거는 어머님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때 이 활동이 5세에서 7세 정도 아이들한테 되게 적합한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사실 5세 아이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맡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제공을 해주시고 제가 유치원에서 제공을 할 때 5살 친구들은 여기 따키, 손 넘기면서 따키 정도 그리고 6세 초반 친구들도 따키 정도만 진행을 했었고요. 6세 중반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만 요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7세 친구들은 스스로 바느질하고 닦기까지가 가능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서로 앞에 거를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닦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몬테소리 교구 중에 세 줄 닦기라는 교구가 있어요. 그 교구도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두 갈래로 되어 있진 않고 조금 통통한 실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닦기를 미리 배우고 온 친구라면 이 활동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제가 따으면서 손으로 이 실을 계속 이렇게 긁어내리는 이유는 여기 남아있는 끈의 길이가 조금 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 끈끼리 서로 엉켜서 활동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실을 이렇게 빗어내리듯이 풀어주면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닦고 있는 이 따티의 길이는 특정 딱 정해진 길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부분이 귀에 닿는 귀마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연결하거나 그냥 밑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반대쪽을 미리 따놨기 때문에 양쪽 길이를 맞춰서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따야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양쪽 길이가 맞는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길이를 맞춰서 비교를 해보니까 한 이 정도면 닦기가 비슷하게 길이가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의 위치를 서로 맞춰서 잘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귀마개 그리고 밑에 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겨울을 맞이해서 털실을 이용한 목도리 닦기 활동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아이들이 이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털실을 따으면서 소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 있고 또 이 닦는 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이 단계를 수행함으로 아이들에게 그 집중력도 굉장히 많이 향상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사전 활동 역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단계에서도 아이들이 자신의 손바닥을 대고 잘 그릴 수 있는지, 눈과 손이 잘 협응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곡선을 오릴 수 있는 단계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돗바늘에 털실 끼우는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활동을 저희 어른들, 엄마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진행을 한다면 사실 그냥 아이들에게 바늘을 끼워서 매듭도 지어서 제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저희는 5살 아이들한테도 6살 아이들한테도 7살 아이들한테도 스스로 해볼 기회를 먼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 땐 옆에서 그걸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 이 털실이 지금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냥 넣을 수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고 어떻게 해야지 그 바늘에 털실이 들어가는지를 옆에서 직접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이 과정을 보고 그걸 스스로 따라하게 되는 거죠.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또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또 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이 오늘 활동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아이들의 소근육이라던가 아니면 몬테소리 교육에 입각해서 이 교육적으로 아이들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